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천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션 솔맥 현재 교장을 맡고 있고요. 제 가족은 아내, 아들, 딸. 제가 생활하는데 딸은 결혼했고 아이들 손주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성인 기초교육.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성인들이 기초교육을 배울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여자, 전쟁, 가난 이런 이유들로 공부를 못하시는 여성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문해라는 말이 없을 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비문학자 한 분을 만나고 나서 저희를 내가 했으면 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잖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비를 맞는 사람. 우리가 우산을 씌워주려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또 한 사람을 만나. 그럼 두 사람 같이 씌워져요. 한참 가다 보면 또 만나. 자꾸 만나고 나중에 그런 사람 자꾸 보이게 되면 결국은 우산을 그 사람들 주거나 내려놓고 같이 비를 맞으며 가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99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전국에 있는 그 문예기관들이, 제가 있는 문예기관들 동시에 만들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신정권이 지나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93년도에 문민시대 만들어지는데, 문민시대가 왔다는 것은 소집의 자유, 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때 그전에는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못 만나다가 93년도가 됐을 때 우리가 학교를 결성하고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2,500명 정도 학생이 되고요. 교사가 한 250명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분들이 또 많죠. 그분들은 이제 저 개인을 만나면서 학교를 후원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거는 뭐 숫자로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제주도에도 계시고, 뭐 김해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그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도현이 씨에 보면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을까? 적어도 그 한순간에 따뜻하게 해보고 싶은 거죠. 시가 있다면 오늘 오전에 제가 실습이 있었어요. 실습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써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여기 또 실습이 있었어요. 어저께 실습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 실습 오신 분 중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쁜 것을 자꾸 찌르거든요. 언제까지 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지금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게 언제 끝나는데 지금이 아니라 언제? 기간을 정해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눈이 빨개지면 울게 돼요. 근데 어제 아침에 쓴 거 말고, 저 이제 수시로 쓰니까 어저께 요 자리에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담을 저한테 인터뷰를 하다 그분이 같이 울고 갔어요. 눈이 빨개져서. 근데 그분이 가고 난 뒤에 제가 시를 썼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젊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삶이, 사연은 말씀 안 하시는데 힘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이제는이거든요. 시조로 썼어요. 전격 시조로. 이제는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 지나가고 아프고 괴로웠던 기억도 희미해져 더 이상 도돌이표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는 일 힘든 것은 기준이 높아서지. 하나씩 내려놓고 가만히 눈 감아봐. 더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제가 써서 보냈어요.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운명을 다시 바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 편지를 받고 그렇게 카톡을 받고 또 하나 썼어요. 쓰는 길에 또 쓰자. 그래서 응원 이렇게 썼는데 괜찮아. 잘한 거야. 어쩔 수 없었잖아. 닫힌 문 그만 보고 열린 문 찾을 때야. 힘을 내. 잘 되고 있어. 숨을 깊게 쉬어봐. 누구나 살다 보면 고비가 오는 거야. 지금은 잘 되려고 뒤엉켜 보인 거야.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안 될 이유 없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선생님을 뵈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 문에도 만났지만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숨쉬고 있는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선생님도 뵙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 포함해서. 네, 저는 이 문예교육 판에, 제가 생각할 때 문예교육 현장에 제가 1세대거든요. 1세대는 뭘 얘기하냐면 없는 걸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난의 길을 왔고, 이제는 제가 했던 일들이 꽃을 피우고 있고, 꽃이 이제 다시 또 열매를 맺는 시기까지 왔는데, 그럼 저도 처음에는, 제가 몇십 년 했으니까 그 열매를 내가 따야 되는가, 처음에는 생각이 짧아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꽃이 필 때까지 저의 역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씨앗이었다면 씨앗에서 뭔가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고 뭔가 되려면 그 씨앗 자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씨앗이 속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꽃 피는 데까지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다음에 열매는 누가 따는가? 꽃이 진자리 다시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져야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을 하면 현장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 사람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영역에 가서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해도 통할 수 있게 하려면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걸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학위를 받고 박사 논문을 통해서 이 현장 이야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사가 됨으로 제가 이제 전국의 문예교육기관이 지금 한 88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활동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전국에서 이 현장으로는 제가 1호 박사거든요. 대부분 현장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현장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써서 내는 책들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논문으로 쓰는 것은 국제적인 것까지 해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영문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앞서야 됐다. 그래서 그 2호 박사가 아까 노부현 선생님이거든요. 여긴 박사가 2명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전국에서 현장에서 박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결국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한국문예교육의 역사를 기록해둬야 이게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바로 미터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공부를, 이제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게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들 박사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박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돈 주고 샀거나 이 두 부류만 우습게 알고 진짜 박사의 과정을 한 번도 거쳐본 사람은 박사학위 있는 사람은 누가 박사학위가 있다 그러면 절을 할 만큼 가서 끌어안고 밥을 사주고 그래요. 왜냐면 그걸 알거든요. 왜 그러면 박사가 되는 과정은 네 단계가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첫째는 박사가 되려고 처음에 딱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박사들이 머리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병을 얻다가 학위 받을 날짜를 잡아놓고 죽어요. 근데 저는 박사 과정에서 암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암수술을 받으면 공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핑계댈 거리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나 암수술 받아 쉬어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쉰다?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어? 저는 삶에 뭐 여러 가지 좌표를 정하고 있지만 저는 미부당이라는 말을 저에게 적용하거든요. 뭐냐 하면 스스로에게 미안하지 않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과연 이게 당당한가? 도망가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몰래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제가 좀 쉬었거든요. 암수술 걸리고 요양하면서 쉬었는데 학교에서는 쉬는 줄 알았어요. 몰래 학교를 다녔어요. 식구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어요. 당신 그러다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죽더라도 할래? 아니면 그게 두려워서 이거 안 할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간다. 저는 그야말로 정말 죽음과 삶을 맞바꾸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은 살아남았고 논문도 통과했고 결국은 모든 걸 달성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미친 듯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뭐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면 노력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목숨을 걸어봐. 이렇게 말해요. 목숨을 걸은 사람은 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도 사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사는 척 하지 뭐 해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에 포커스를 잡거든요. 내가 더 성장해 가는 거. 그럼 성장을 하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성취해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공부를 뭘 하든 공부를 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그 끝에 가서는 성숙한 삶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공부를 하게 되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사회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자기만 이렇게 챙기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사회적 책임을 내가 어디에서 져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책무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뭐냐면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절제할 수 있으니까 성숙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앞자리 여쭤보셨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발 물러나게 되면 지금 이제 현장에 기록하느라고 논문이나 이런 글을 쓰고 있지만 한 발 물러나게 되면 이제 문학적 활동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문학회를 만들어서 지금 회원님들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모토가 뭐냐 하면 글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합친 글자. 글과 마음. 그리고 꿈꾸는 세상이 뭐냐면 질과 순이 세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을 통해서 삶과 몸과 마음이 다 바뀌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질과 순이 세상이라는 거죠. 질과 순이가 뭐야? 이러면 묻게 되거든요. 질과 순이 세상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할까? 왜 사람들이 살면서 불안해하고 왜 속상해할까? 그건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하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손해를 봐. 너무 속상해. 그리고 바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바보 소리 들으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즐겨서 바보 되고 즐겨서 손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꿈꾸는 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꿈꾸는 건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질과 손해를 꿈꾸는 사람은 이미 그 경지에 올라본 사람이죠. 정점을 찍어본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이제는 참 즐겨 손해보고 바보 되는 사람. 바보다 하자. 나는 바보다. 그게 경지인 거죠. 거기를 지향해 가는 제가 있는 문학회가 질과 손해를 꿈꾸는 그 문학회 이름이 삼간 시조 문학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하루 종일 아니면 뭐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저희들은 매 순간을 잘라서 가요. 시간, 공간, 순간으로. 저도 지금 이 시간까지가 7번째 시간, 공간, 순간이거든요. 아침 운동하고, 아내랑 식사하고, 출근하는 거, 오전에 사람들 만나고, 아까 점심 식사하고, 아까 만났을 순간하고, 지금 순간, 이게 다 분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 이걸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근데 저는 매 순간 주어진 시간, 공간, 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살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내일 죽어도 홀가분한 거죠. 왜?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기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0가지가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안 좋아 저녁에. 그럼 집에 가서 하루 망쳤어. 9가지를 버리고.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잘라서 보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좋았으면 좋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 교육받은 사람, 또 교육의 혜택을 본 사람이 활용하는 일상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